요거 지금 여기까지 했거든요.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이제 그 아래 절차들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시되, 자, 제가 사업시행 인가고시 다음에 분양통지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분양통지공고 시한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요거 120일 내 하게 돼 있고 120일 내. 근데 만약에 아까 토지동수적 한다면 시공자 선정을 요거 다음에 한다 그랬거든요. 시공자 선정이 요거 뒤에 나왔다면 시공자와 선정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20일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이때로부터 아니면 이때로부터. 그리고 이때 알려주는 분양 신청 기간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서 분양 신청 받게 돼 있고요.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 안 한 사람, 분양을 안 받을 사람 4사람이 있어요.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 즉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 안 한 자. 했다가도 신청기간 지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잖아. 철회한 자.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는 아예 5년 동안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기과열에서 5년 동안 신청 못하는 자. 아니면 신청했다가도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제외된 자까지 해서 이렇게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은 현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이 관리처분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그때로부터 통일시켜서 기한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다음날, 신청기간 끝날 때가 아니고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다음날로부터 90일 내 협의를 완료하게 돼 있어. 보상 협의를 완료하게 돼 있고, 이때까지 협의가 또 안 되면 다시 뭐 60일 내 재결 신청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신자가 언제 수립해야 되느냐? 요거 끝난 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오는 절차예요. 분양시간 끝난 다음에 만든다 보시면 돼요. 이때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야 그 사람 대상으로 요거를 수립하기 때문에 신청이 끝나야 요걸 만들고 나서 인가를 받고, 이때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과 기준은 이제 환지계획 내용 규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다 그러면 공사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그 효과로서, 관리청계 인가고시 효과로서 제가 공사랑 관련된 효과 3가지를 예를 들어 틀 잡을 때 들었던,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기존건축물 철거부터 하는 겁니다. 기존건축물 철거를 해야 공사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존건축물 철거한 시기, 기존건축물 철거하는 시기를 관리청의 인가를 받으면 철거한다 보시면 돼. 물론 다 쓰러져 간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으면 그 전에 철거할 수는 있고, 그 전에 철거한다면 시장에서 허가를 따로 받아 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때 이후에 철거하는 겁니다. 또 사용수익 금지하는 기간, 소유자 등이 자기 소유물 등에서 사용수익을 계속하게 되면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용수익을 금지시켜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 기간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라, 그림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내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준공인가 받고 이게 아닙니다. 준공을 받고 나서 권리정고시 있을 때까지. 권리정고시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이면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사용수익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금지가 되느냐?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권리정고시가 있는 날까지. 권리정고시일이면 소유권 이전고시일과 똑같아요. 소유권 넘었을 때 동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에서 이때까지 금지가 된다고 하시는. 물론 이때도 시행자가 써도 된다라고 동의를 해주면 쓸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하죠. 원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임법상 그 임대차 계약 보증하는 그 기간, 여러 가지 임대층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각종 규정은,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적용을 해서는 사업 못 하잖아요. 적용을 하지 않아야 그 사람들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적용 안 할 것이냐? 관리청객 인가고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 뭐 이런 입법 태도가 있어 그렇지, 우리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이란 거 환지정과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 틀을 잡을 때. 자 보세요. 그럼 거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나오는데 1번에 양가를 1번 보시면,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로부터 괄호 속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러면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그때로부터 120일 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 신청 기한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라. 이게 분양 통지예요.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이 분양 신청이는 등이라고 해서 다른 거는 생략을 해놨습니다만, 예를 들어 요거 통지할 때가 이제 신청 기간을 알려주고, 신청기간 알려주고, 당신의 부동산, 현재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평가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부담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당신의 재산은 얼마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비를 얼마 정도 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할 때 참고하라고 그런 거 통지하고 일정한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이게 분양통지비 공고예요. 다만 토지동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자 재개발하는데 뭐 누구에게 통지합니까?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되지. 이게 분양통지 공고인데 그 아래 분양 신청이 한번 보세요. 신문 공고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서 이때 신청을 받는 겁니다. 3번에 1번 보세요.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동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만약에 예외적으로 우편 방법으로 신청을 한다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신청기한은 도달이 아니고 그 신청기한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우편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발신주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새로 신설된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동안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 뭐 돈 많이 가서 여기저기 정비사업에 물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받았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받았으면 다른 거 신청 못해. 한 번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이 됐든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조합원 분양분뿐만 아니고 일반 분양분에도 한 번 받았다. 그 세대에 속한 자 포함해서 이런 자는 5년 내에는 위에 분양 시작할 수 없어요. 5년 동안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5년 좀 기억할 만한 숫자고요. 이때도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디나 인정하는 예외 상속, 결혼, 이혼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봐서 이때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혼도 그래요. 그래야 이제 신혼집을 구하지. 양가로 4번에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현금 청산 얘기 하나 합니다.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현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다음의 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이게 협의기한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기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자가 협의해서 손실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누구와? 박스에 네 사람과 일단 협의하는 것부터 보시면 요 네 사람이 분양 안 받을 사람 네 사람이잖아. 1번 분양 철하지 아니한 자, 2번 신청기한 종료 이전에 철회할 수 있잖아. 철회한 자. 3번 아까 투기관리에서 5년 동안 신청 자체를 못하는 자. 그리고 신청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거든요. 제외된 자. 분양 안 받을 사람 네 사람이에요. 맨 마지막에 안 받는 관리처분인가 와서 제외된 자, 이때부터 통일해서 하겠다. 그래서 아까 협의 시한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다음 날도 90일이에요. 그때 협의를 마칠 시한이. 옛날에는 뭐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자는 신청기간 끝난 때로부터 이렇게 계산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네 사람 다 통일해서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보상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돼. 다만 시행자는 신청기한 종료일 다음 날 협의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협의 시작은 뭐 신청기한 끝나면 협의 시작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은 협의 기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계산할 때는 관리처분 인가고시로 또 90일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그때 안 되면 60일 내에 다시 수용 재결 등을 신청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2번의 관리처분 계획 보세요. 양가로 1번에 수립 시기부터 나옵니다. 시행자가 수립하는데 언제? 분양 신청일이 종료되어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분양 시간이 종료된 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원수 등의 인가, 정부부니까 시장원수 인가를 받는 것이고, 이때도 경미한 사항이라면 경미하니까 인가 안 받고 신고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 아래 2번의 관리처분 내용 보시면 환지의 내용과 비슷하고 양은 훨씬 많아 보입니다만, 일단 여기서도 1번 분양설계에 대한 기준식이랑 5번 종전의 투자나 어처리에 대한 기준식이 구별하는 게 제가 기본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 내기 힘듭니다. 일단 1번 분양설계에 대한 기준식에는 이게 이제 분양설계가 환지 따지면 환지설계와 비슷한 얘기인데, 이 분양설계할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할 것이냐. 분양 신청일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요거랑 5번 던져보시면 5번의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투자처럼 명세, 분양 대상자별로 종전의 부동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명세와, 그리고 항상 여기는 이렇게 분양 대상자별로 만드는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별로. 하여튼 이 명세와 요거 없어지기 전에 종전의 부동산은 평가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 평가 기준식이 하나 와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과 5번의 차이점을 바꿔내는 것을 구별하시는, 경계하시는. 자, 왜 그러냐, 요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분양 설계 기준 시기는 설계는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시점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내용이니까 이거 왜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까? 요거를 만들 때 최신 시점을 반영을 하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제가 아까 관리처분계획은 언제 만든다 그랬어요? 끝났을 때. 요게 끝나야 되니까. 그 전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시행이 만료된 날을 기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데 종전의 투자원수를 가격 평가 시기가 이게 특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빠른 때가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이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이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제가 분양 통지할 때 대충 말씀드린 얘기지만, 뭐 객관적인 때도 있지만, 분양 신청 여부를 판단하라고 당신의 부동산이 현재 어떤 것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고 사업비를 얼마나 내야 되고 그거랑 이 신청료를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 통지하기 전에 이 종전의 투자나 건축에 대한 가격이 평가되어 있어야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 전에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평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바로 요거 직전에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날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요거를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 예외는 괄호 속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의 경우는 시장은 수익에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 제가 기존 건축물은 이때부터 철거하잖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철거하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당연히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 전에 미리 철거하는 예외 중에 혹시 사업시행 인가 전에 미리 철거됐다면 철거된 입장에서는 평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없어지기 전에 평가해야지. 그래서 미리 철거할 때는 시장운수의 허가를 받아 철거하기 때문에 시장운수에게 허가받은 날이면 아직 철거 전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시 인가 전에 철거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예외 기준 시기까지 요 1번, 5번을 바꿔내는 것만 주의하시면 다른 건 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 내용 중에 2번의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이런 거 대상자 보려니까 대상자가 누군지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아까 5번이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면 3번이 앞으로 줄 것에 대한 추산액이잖아요. 환지 같은 거, 환지로 따지면 환지 같은 거.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연출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연출의 추산액. 앞으로 어떤 걸 줄 것이고 어느 정도 되는 가치의 것을 공사 들어가기 전이니까 추산액밖에 못 정하죠. 추산액밖에 못 정하니까 주고 나서 모자라고 남는 청산금이 얼마가 될지는 당연히 지금 없는 겁니다. 이 내용 아닌 것은 환지기가 똑같죠. 그리고 3번이 분양 대상별로 주는 것이라면 4번은 다음에다는 보류주등의 명세라고 해서 가번의 일반 분양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임대주택은 얼마나 건설할지 이런 게 딱 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합 위주로 한다 그러면 아까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원에게 주는 게 3번이고요. 조합원이 주고 남는 것은 일반 분양 하잖아요. 그런 게 4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류주 같은 거. 그리고 6번의 정비사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분담 시기. 정비사비가 전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추산액. 그에 따라서 정비사비가 얼마 들어간다면 조합원들은 각각 얼마씩 분담해야 되고 언제까지 분담해야 돼. 이런 것들도 사업 투명성을 위해서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의 분양대선제 종전의 투자업체라는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사업 투명성에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두 가지 기준식만 좀 잘 보면 된다라고 했고 근데 요새 여러분 뭔 일이 있었어요? 에? 하는데 오늘 강의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오늘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응? 제가 마네킹 놓고 하는 것 같아요. 마네킹 놓고 느낌이 뭔 일 있나. 요새 뭐 시험 봤어요? 모의고사? 안 봤어요 이것도? 다 다음 주 봐요? 그럼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원인 진단을 할 수가 없네요. 원인 진단을 그냥 힘들어요 요새? 날씨가 더워져서? 그냥 힘들다고요?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날씨가 더워서 힘들면? 쉬라고요? 집에서? 그럼 내년에 또 와야지 그러면 힘들어도 하긴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에이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힘들든 말든 나가야 돼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뭐 컨디션 따지고 다 따지면 뭐 공부합니까? 힘들면 힘들어 나가야지. 단지 뭐 몸에 좋은 것이나 좀 챙겨 드시면서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 하여튼 그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듯이 만약에 가격 지불 없이 그냥 물건 가져오면 뭐 절도 아닙니까? 절도? 강제력 행사하면 강도가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고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다 대가를. 여러분 지금 힘들면 힘든 것만큼 나중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라오잖아. 지금 즐거우면 즐거운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지금 힘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분명히. 합격을 하려면 합격에 상응하는 그 지불 대가가 있거든요. 적당히 오면서는 안 돼요. 그 대가만큼 지불을 해야 합격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담배를 지금 끊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끊어서 지금 5월달 지나갔고 이제 6월이잖아. 6월? 지금도 피고 싶어. 지금도 피는 사람 보면 그냥 그 냄새 맡아도 향기롭고 아주 그냥 피고 싶단 말이에요. 꿈에서는 가끔씩 펴요. 그래서 꿈에서 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때 좀 끊기 전후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은 뭐 밤 늦게 잔다 하더라도 아침 일하는 게 훨씬 가뿐하단 말이에요. 지금 만 5개월만 지났어도 달라요. 체력 회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피부톤도 좋아진 것 같고 예를 들어 얼굴 혈색도. 내가 그 피고 싶은데 그 참는 것만큼 이제 그게 대가로 온 거 아닙니까? 요새 또 제가 담배를 끊어놓으니까 또 살이 갑자기 확 찌는 바람에 몸무게가 갑자기 한 3, 4kg가 확 들어가지고 다시 그것도 또 원상태로 복구시켰어 지금. 갑자기 확 늘어난 거를 무게가 저울에 올라가기 싫다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또 한 2.5kg를 뺐잖아. 제가 지금 한 달 만에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그냥 뭐 땀 빼는 거예요 그냥. 뭐 왕도는 없어요. 빼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빼면 그냥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요새도 뭐 그냥 하잖아. 그냥 막 빼잖아. 근데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막 지금 다리도 약간 아픈데 아프다 말다 합니다. 그냥 저는 때되면 해 그냥.
처음엔 아파도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또. 근데 그게 힘들지. 힘든데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는 효과도 생기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요새 가 밤에 먹는 걸 좀 줄였어요. 그전엔 밤에 가서 자기 전에 또 막 먹고 자고 그랬는데 먹고 싶어도 참잖아 그냥. 참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참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거기 돼 있고. 만약에 먹고 싶은 대로 어제는 좀 유혹이 있었네. 어제 그냥 저녁을 먹었는데 자꾸 밤에 좀 먹고 싶어 갖고 와이프를 싹 꼬셔가지고 그냥 그 옆에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김치전 하나에 그냥 막걸리 한 병만 딱 먹고 자라니까 그냥 끝까지 고맙게 거절을 해줘가지고 어제 그냥 잤잖아. 근데 그걸 먹고 싶은 걸 제가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또 그만큼 먹을 때는 즐거웠지만 또 지금 와서 또 후회하고 있지. 예? 공부도 그래요. 그냥 공부도 지금 힘들면 그냥 힘든 거 먹고 하는 것만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합격은 가까이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도 그냥 힘든 거 즐겨요. 공부하면 재밌잖아 그냥 막. 예? 까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어차피 다 아무리 머리 기억력 좋은 사람들 다 까먹어요. 까먹으면 다시 넣고 까먹으면 다시 넣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빠른 속도로. 그래서 자세히 보는 것보다 그냥 훑어가면서 보는 게 낫고 정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지나가고 그냥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나아요. 지나가더라도 부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좀 없이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들 표정은 나아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심한 모양이구만 지금 요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9월 10월 가면 9월 10월 가면은 뭐가 피곤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9월 10월 가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그건 급할 때 얘기고 지금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은 예? 잘 드세요. 뭐 잘 드시면서 그냥. 자, 양가로 3번에서는 사업식 인가와 관리체험계 인가의 시기 조정 얘기를 해서는 그러니까 이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이 시행계에서 인가를 내줄 때 관리체험에서 인가를 내줄 때 이 인가의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지금 어떤 것을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인데 이거 한꺼번에 내주게 되면 이건 너무 공급이 몰려서 안 되겠다. 인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길게 인가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해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많이는 안 되고 조정할 필요성이 조정할 수 있을 때 1년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든 동그라미 2번이든 1년을 넘을 수 없다. 맨 끝에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2년, 3년까지 막 조정하면서 인가 안 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범위 내에서만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최대가 1년이다. 그 정도만 넘겨보세요. 관리처분기 기준이 나옵니다. 관리처분기 기준. 이게 환지계과 비슷해요. 단 5번 얘기는 땅 줄 때는 없고 건물 줄 때 쓰는 것이라 여기만 나와 있는 얘기로서 유명한데 유명하지만 길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다 한 겁니다. 이거 별표 3개짜리면 그 전에 다 했던 거지 뭐. 자, 1번의 종전의 토지나 호출의 면적, 이용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라. 면적, 이용상, 환경 3가지만 좀 고려하는 거. 우리가 환지계획 세울 때는 요 면적, 이용상, 환경 외에 위치, 지목, 토지, 수리까지 해서 7가지를 다 고려했지만 여기서는 면적, 이용상, 환경만 고려하겠다. 이미 개발된 곳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요. 사업이.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가격별로 달라질 거 없다. 지목? 이미 다 개발된 곳이라 지목이 다 대인데 다른 지목이 없는데 무슨 지목에 따른 차이가 납니까? 지목이 대라면 토지의 비용도는 아무 문제가 없죠. 수리? 상수도 다 들어옵니다. 옛날 개발할 때. 그런 건 고려할 필요 없고 면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현재 이용 상황이 어떠한지,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는 건 당연하고 3가지 고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라. 마치 정한지 가만지처럼 비슷한 얘기고 3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너무 좁은 것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땅을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좁은 것은 우리 환지 부지정하듯이 현금 청산은 똑같은데 하나 더 있는 게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입니다. 구역 지정 후라는 걸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적어도 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라면 투기랑 전혀 관련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구역이 지정된 이후라야 이때 분할대수를 취득한 자는 좀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봐서 이 사람은 분양신청하더라도 시행자가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현금 청산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의 재해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의 일부가 대지 지분을 줄 수도 있는 위해 방지에서 필요하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혹 지분하다 다 할 수 있다. 위해 방지로서 필요한데요. 그리고 5번에 나오는 얘기 주택주택수는 유명한 기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주는 게 원칙이고 생활하는데 한 주택이면 충분하죠. 반대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했다라면은 이때는 1주택만 공급한다. 이때는 한 주택만 주면 돼. 예외도 없어요. 한 주택 주면 지분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여러 개 있을 때 한 주택 주는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다음 방법에 따라 주택을 줄 수 있다 예외가 쭉 나오는데 기억번은 됐고 니은번 A와 디귿번 요거를 잘 비교해서 같이 보시고 일단 니은번 보시면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거 현재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인데 여기서 BC를 먼저 보여드리고 A는 디귿번과 비교해 볼 겁니다. B번 근로자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 줄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기숙사가 몇 채 있으면 다 줄 수 있어야 그 집 없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대로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건 대중으로서 좋은 거예요. C번에 국가나 토지대공사 등의 소유자라면 항상 공공소유자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쓸 거라고 보는 거죠.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A번과 D번이 재건축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예외인데 오히려 재건축일수록 투기를 더 막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이상한 규정이라 그랬어요. 재건축에서 오히려 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A번의 과미력적 원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걸 전제로 한 재건축사비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인구만은 과미력적에 위치하지 아니한 걸 전제로 해서 다만 이때 다시 예외가 있기를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업식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비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과미력적 원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가 나왔다.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중에 이제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일부는 투기를 특별히 막아야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있는 재건축으로서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제외예요. 제외. 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일단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어요. 원칙 다시 아까 보통이라면 근데 디귿번 보세요. 역시 재건축인데 이번엔 아까랑 달리 과미력적 원역에 위치하는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과미력적 원역에 위치하는 재건축이라면 그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현재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투기 가지고 조정대상지역에 제외 똑같고 이건 똑같고 그러면 결론은 재건축에 대한 예외를 할 때 이 근거 규정에 따라 이제 시행자가 그 주택을 몇 채 줄지를 정하거든요. 재건축 중에서 과미력적에 위치하든 위치하지 않든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가 나온다라든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가를 신청했다 요 얘기가 나오면 제외하고 여기서 제외하고 투기를 막아야 되면 한 주택 준다 보시면 되고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과밀억적 원역과 아닌 것 중에서는 과밀억적 원역을 좀 더 통제해야 되잖아요. 과밀억적 원역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만 줄 수밖에 없고 줄 수 있고 과밀억적이 아닌 곳이면 3주택을 넘어서 소형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요거 낼 때는 이제는 뭐 이것이 예를 들어 뭐 소형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그거를 맞게 하려면 과밀억적이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 전제 조건으로 뭐 투기 관리거나 조정제조는 아니다.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들어가면 한주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보시고. 그 다음에 리을번은 일반 정비법에 대한 보통의 예외예요. 아까는 재건축에 국한돼 있잖아요. 여기는 보통 정비사업에 대한 보통 예외인데 분양 대상지별 종전의 토지나 건축의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 줄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이 종전 재산이 현재 주는 2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에 속한다. 2주택을 줄 수 있고 재산이 안 돼도 종전의 전용 면적이 2주택 받을 수 있는 면적상으로 2주택 받을 수 있는 면적에 해당되면 그 자리에 2주택 줄 수 있다는 건데 이 중 한 주택만큼은 반드시 전용면적 소형 60이하짜리라는 걸 좀 주의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주택 주는 것에 대한 예에서 2주택 그냥 큰 거를 다 줄 수 있다면 투기를 조장한다고 욕먹어요. 그래서 하나는 60이하 소형을 얘기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도 아니에요. 60이하 소형이지. 그러면 큰 주택에서는 받은 사람이 살고 60이하짜리는 소유하고 있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한 임대용으로 써라. 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 60이 하나. 그리고 이때 60이하라 공업보다 한 주택 하나만큼은 60이하라 공업보다 한 주택만큼은 소유권 이전 것이 다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할 수는 없다. 60이하짜리만 3년 전매 제한에 여기서 따로 걸립니다. 큰 것 말고. 최소 이거는 소유권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동안 전매하지 말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용으로 써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년간 전매 제한 걸린 건 60이하짜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관리처분 기준 다 봤고요. 5번에 건축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 우리 개발법에서 얼핏 얘기했던 거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라면 뭐 정비국 고시일이 기준일이지만 그 기준일 다음 기준일 이후에 박스에 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소유하겠는 사람들을 분양받을 권리를 정한다. 자, 기준일 다음 날에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모든 행위잖아. 똑같아요. 개발법의 환직이나 여기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일이 있어요. 늘어난 사람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그에게 물건 주겠다는 얘기 똑같은 취지로서 소유자 수 늘어나는 건 모든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됐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더 보실 분 보시고 제가 별표 없잖아. 별표 없잖아. 자, 127쪽 가면 3번에 별표 하나짜리 나옵니다. 관리채용 인가고시 효과예요. 아까 제가 얘기해놨던 거, 제가 써놨던 거. 관리채용 인가고시의 효과. 관리채용 받았을 때 생기는 효과. 1번에 건축의 철거. 시행자는 관리청기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라. 원칙적 철거 시기예요. 단 미리 철거하는 예유가 존재합니다. 그 아래 시행자는 다음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은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미리 철거할 때는 박스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고 이때도 시장은수 허가를 미리 얻어서 철거할 수 있다는 건데 박스 1번이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예요. 다 쓰러져 가는데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참아라 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폐공가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예요. 폐가와 공가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데 당장 철거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라면 철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 정지. 관리처분계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소유원출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소유나 건축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법에서 저절로 사용수익이 금지가 됩니다. 관리처분계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내내 금지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 시행자 동의가 있거나 시행자 동의를 얻은 경우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시행자가 동의해 주면 상관없죠. 시행자가 써도 된다는데 쓰면 되지. 그러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아도 쓸 수는 있어요. 사용수를 금지시키면서 손실보상 해줘야 될 게 있다면 손실보상 해줘야지.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다. 그러고서 못 쓰게만 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네? 이렇게. 이것도 다 한 번씩은 다 예외까지 다 지문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3번에 계약기간 보호구정 부적용. 언제부터 관리처분인가가 있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등의 각종 그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적용을 배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그리고 4번의 준공인가와 공사한료 고시는 개발법으로 따지면 준공검사와 공사한료 공고 같은 얘기입니다. 틀도 같고요. 비슷한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양가를 이번에 시장허수가 아닌 시행자, 시장허수 등이 아닌 자가 시행을 했다 그러면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정비법 보니까 시장허수의 준공인가를 신청해서 받고 시장허수가 공사한료 고시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이 적혀져 있잖아. 넘겨보세요. 공사완료 고시까지가 동그라미 2번까지 나와 있잖아. 근데 양가를 이번에 시장허수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가 시행하고 나서 자기 준공인가는 안 받으니까 공사완료 고시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준공인가제 사용도 같은 구조예요. 개발부에서 배웠던 얘기랑. 시장문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에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허가잖아, 허가. 그러니까 준공인가를 받고 나서 쓰는 것은 그냥 쓰면 됩니다만 혹시 준공인가 전에 쓰고 싶다라면 써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 쓴다는 얘기예요. 시장과 허가를 받아 쓰는 겁니다. 다만 또 시장허수가 직접 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시행자에게 허가 안 해주고 안 내주니까 바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같은 구조예요. 결국. 원리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양가로 4번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업 시행이 완료됐을 때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면 그 사유 아닙니까? 이게. 개발법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것도. 보통 여기라면 이제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이제 관리처분계가 없는 방법일 때 얘기죠. 관리처분계가 없을 때. 만약에 괄호 속에 관리처분계 수립하는 즉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관리처분계 수립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전고시가 있을 때, 즉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 되겠지. 우리 개발부서는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환지 처분고 다음 날이 되듯이 여기서는 권리 이전고시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자동 해제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 경우 정비구역 해제가 사업시행 완료로 됐다라고 해서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갖고 최근에 또 낸 적이 있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사업의 완료로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조합의 전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래야 맞는 것이지. 조합은 예를 들어 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냈든 그렇게 해서 틀리게 냈든 아니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관리처분계 수립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다음 날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됐다고 해서 조합이 해산 것으로 보게 되면 조합원에게 그 물건 주고 나서는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청산금 지급하게 되는데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조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합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해서 이제 틀리게 했던 한번. 그 다음에 권리 이전 파트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여기까지 와서 공사 다 끝나면 소유권, 권리. 소유권부터 넘어가는 절차 좀 순서 좀 생각하시고 소유권에 넘어가서 기타 권리 동시에 넘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그 차이점을 좀 한번 보시면 돼요. 개발법과 다 비슷하니까. 먼저 1번 소유권 이전하는 순서. 공사 완료 고시, 좀 아까 배웠던 시장으로서의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다 끝났으니까 바로 대지 확정 측량 들어가요. 공사가 완료돼야지만 확정 측량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측량을 하는 이유는 측량한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의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이유는 출산에게 주려고 분할했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했으면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분 기사항을 알려주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잖아요. 이렇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 통지하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처분했을 때 그 사실을 고시하는 게 이전 고시고, 마지막에 시행자가 시장원수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전 고시가 있게 되면 그 아래 소유권 취득 시기 대전화 건축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그 대전화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한다. 환지로 따지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똑같은 얘기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넘어가지를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A번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등, 임차권 포함해서 가등기 등등 등기된 권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등기된 권리 및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까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전화 건축에 설정 것으로 본다. 저절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라는 건데, 그럼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안 넘어가거든요. 이전하지 않는 거. 보통의 채권적 임차권자가 적어놓은 거. 임차권이 넘어가려면 아까 등기된 권리로서 아니면 대항력을 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도 저도에는 보통의 임차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개발부에서는 보통의 임차권도 환지로 넘어갔거든요. 여긴 넘어가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임차권 안 넘어간다는 얘기고, 지역권은 등기되는 권리지만 종전의 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성격 때문에, 유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격 때문에 개발부 내역에는 안 넘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질권은 물권이지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안 넘어가지.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 거 좀 구별하시고. 됐습니다. 이것도 뭐 그 아래 BC도 그런 얘기고. 자, 넘겨보세요. 청산금 똑같아요. 약간 자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일괄징수나 일괄 지급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개발부에서는 환지 처분 후 다음 날에 확정됐을 때 주는 건데, 여기는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역시 소유권 넘겨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일괄징수 일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그 전에 미리 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잖아.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등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했다라면은 관리청기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전 고시 있은 후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따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전이라도, 즉 소유권 이전 고시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분할징수나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비슷한 얘기죠. 청산금에 대한 얘기, 징수 방법 똑같아. 이것도 시장원수가 아닌 징자는 시장원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4% 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개발법 정부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소멸시효 5년 똑같습니다. 5년 똑같아요. 여기라면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부터 5년 계산하겠죠.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이 돼야 소유권이 넘어가야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부터 5년 계산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이제 3번의 물상대이지만 이것도 별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물상대이.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원래 그 저당권이라면 등기된 거로서 새로 받는 부동산으로 넘어갑니다만, 그 새로 받는 부동산 외에 저금으로 받아서 청산금 소유자가 받을 게 있다라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물의 가치 변형물이라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청산금에 대해서 행사 못한다면 틀리잖아요. 청산금 지급할 수 행사가. 그 대신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특정시켜 놓은 다음에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기 절차 보세요. 등기 절차.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원에 지체 없이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된다. 시행자 혼자 단독 신청하는 거, 일괄 신청해야 된다. 개발부랑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는 시기가 좀 더 급하게 돼 있다. 개발부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에,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지체 없이 14일도 안 기다리잖아. 그리고 이번에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저당권 등기 다른 등기 못한다.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해요.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도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다른 등기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도 없이 좀 더 까다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타에서는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제일 힘든 법이었는데 일단 정비법이 끝났고 다음에 건축법 들어가시면 건축법 들어가서는 쉬었다 합시다.